그런 고등학교 2, 3학년 과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도 되고 아니다 이거 듣기 싫다. 이걸 들으려다. 싫다. 이거 들으려다. 그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학부모나 학생의 생각 말고 교육 당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이들에게 이렇게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우리 학교에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 다 선생님이 이거 다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또는 선생님이 계셔도 애들이 신청을 안 해. 관심이 없어. 그러면 할 수가 없고. 어떤 학생 한 명만 신청했으면 걔 1대1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교실도 또 없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 나 이거 듣고 싶은데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거 옆에 학교에서 하면 옆에 학교 가서 들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을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고교학점제도 그렇게 하겠다. 근데 1교시 끝나고 옆에 학교 갔다 2교시 오면 안 되니까 거의 마지막 교시에 이런 걸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학교도 이런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코로나 때 줌 수업 했잖아요. 그렇죠? 줌 수업 했잖아요. 학교 안 가고. 그것처럼 온라인 고등학교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수업이 있으니까 그럼 그걸 듣는 걸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과목을 못 듣는 일은 없겠다라고 일단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내가 옆에 학교 가서 듣는다. 그러면 그 학교 애들은 좋은 성적을 주고 나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대학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걸 기획할 때는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같은 학교 애들끼리 듣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주고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중학교처럼 그냥 A, B, C, D 이걸로만 하자. 숫자로 된 등급은 주지 말자. 그런데 그러면 애들이 고1만 열심히 하고 고2, 3 때는 학교 건성건성하면 어떻게 되죠? 아 그런가? 아 그러면은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듣는 모든 과목을 그냥 1에서 5등급까지 하자. 바뀐 거예요. 원래 계획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옆에 학교 가서 듣는 게 만만치 않죠. 어? 아니, 대원고 애가 대원여고 가서 혼자 듣는 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아니 그게 과연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제 내년에 이제 해봐야 아는 거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과목, 이건 뭐 그렇다 쳐. 근데 사회에서 과학에서 이런 과목은 야 이거를 과연 등수로 숫자 등급을 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요 파란색 요 과목은 중학교 때처럼 A, B, C, D, 2만 주는 걸로 하자. 숫자로 5등급 이런 거 없이 하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과목은 그냥 이렇게 공통 과목과 여기서 푸는 걸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학교에 가면 고1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학교에는 이런 과목이 있으니까 여기 선택해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때 가서 또 학원에서 또 어떤 설명회를 따로 준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결국은 우리 애들이 대학을 가는데 어쩌면 뭐 가장 중요한 게 내신 성적이잖아요. 여기 혹시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현재 없어요? 다 큰 아이예요. 네. 그러면은 고등학교 성적표라는 것을 직접 받아본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거는 뭐 조카나 뭐 옆집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그래서 몇 등급이야? 이렇게 숫자로 된 등급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숫자로 된 등급. 1등급에서 9등급이거든요. 현재는. 근데 여러분의 자녀부터 1등급에서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5등급이 제일 못하는 거고요. 1등급이 제일 잘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1등급을 주냐? 등수로 주게 돼 있어요. 9등급제든 5등급제든 몇 등 안에 들면 1등급 줄게 이걸 정해놔요. 늘 정해놔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서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면 상위 10% 안에 들면 1등급이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럼 100명짜리 학교라고 치면 전교 10등까지는 1등급을 준다 이거예요. 여기서 전교 10등이라는 건 뭐냐면 국어에서 전교 10등, 수학에서 전교 10등 이렇게 과목마다 이렇게 등급이 있는 거예요. 전체 성적으로 전교 10등이 된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까지 합쳐서 이제 그렇게 주게끔 되어 있긴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를 보잖아요. 중학교 때를 보면 중학교는 90점 넘으면 A를 주잖아요. 그럼 A를 보통 몇 퍼센트 주느냐 제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이 동네 중학교, 뭐 용복중학교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동네가 A를 너무 조금 줘요. 이 동네 시험이 어렵든지 아니면 애들이 못하든지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파주에서 설명회를 해가지고 파주 거를 조사를 최근에 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면 53명이 A예요. 수학이나 영어는요 보통 40 몇 명이 A예요. 근데 이 동네는 A가 40명이 안 돼요. 근데 그냥 A가 40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A가 40명이에요. 100명짜리 학교가 중학교가 여기 100명짜리 고등학교가 있으면 그럼 40명이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A는 잘하는 거잖아요. 100점이든 90점이든 A니까. 그럼 얘가 몇 등급이 되느냐 보니까 이 40명 중에서 10명만 1등급이니까 A였던 30명은 1등급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2등급이라도 돼야 될 거잖아요. 2등급은 24명으로 자르게 돼 있어요. 24%로. 그러니까 24%가 가면 30명 중에서 24명이 가면 아직도 6명이 남아있죠. 6명은 어쩔 수 없이 3등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A가 되는 비율은 10%, B가 되는 비율은 24%, 만약에 40%인데 3등급이 되는 비율은 60%니까 어느 게 제일 크냐 하면 얘가 제일 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는 2등급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면 중학교 때 너 중학교 때 영어 뭐였어? A요. 그러면 넌 고등학교 가면 한 2등급 하겠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물론 1등급을 할 수도 있고 3등급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2등급이 되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2등급 때 대학 어디 가냐? 이제 그건 나중 문제고 어쨌든 내신이 1등급 나오냐? 그러면 한 2등급 되겠네. 물론 3등급, 1등급도 있지만 그러면 B는 보통 몇 등급이 될까요? B는 3등급이 되겠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여기 제목이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치열한 경쟁이에요. 저는 고교학점제 5등급제가 되면 현재의 9등급제보다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교생이 다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어떤 딱 그 층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얘네가 아니면 오히려 더 공부 안 할 거예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좀 못 드리지만 고교학점제라는 게 공부 안 할 애들은 빨리 그냥 하지 마. 괜히 학원 다니고 사교육비 쓰면서 서로 괴로워하지 마. 그냥 자기 진로가 공부가 아니면 자기 진로에 적합한 그런 과목을 들으면 되지. 그래서 일반고 가서 특성화고처럼 과목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학교 없는데요? 온라인 고등학교 들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보니까 여기 밑에 1에서 9등급 이렇게 돼 있죠? 요게 현재 고등학교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요 위에 1에서 5등급 이렇게 보이시죠? 요게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일단 거기 유인물이 좀 글씨가 작으니까 가급적이면 칠판을 보시고요. 뭐 메모하실 게 있을 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등급이 5등급제로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요, 9등급제에서 중간은 몇 등급이죠? 5등급이잖아요. 9등급까지 있으면 중간이 5등급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애한테 제가 너 몇 등급이야? 그래서 저 5등급이요 라고 얘기하면 중간이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좀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학생이 스스로 좀 못해요. 몇 등급인데? 5등급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가운데인데 왜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얘 밑에 있는 애들이 이만큼이나 있잖아요. 근데 왜 못한다고 생각하냐면 6, 7, 8, 9등급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지금에 좀 맞으면 6등급도 되고요. 지금에 틀리면 8등급도 되고 그래요. 학원을 잘 안 다녀요. 물론 학원 다니는 6, 7등급도 있지만 대부분 6등급 넘어가는 학원도 잘 안 와요. 그리고 입시 관심 없어요.
그래서 공부 좀 학원도 다니면서 공부도 좀 하고 성적 올려야 되는데 대학도 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신경 쓰는 애들이 끝이 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애들 중에서 내가 제일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남자 밑에 많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5등급이 몇 등급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3등급이 5등급이 3등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야, 너 몇 등급이냐? 저 못해요. 몇 등급인데? 3등급이요. 이런다 이거예요. 9등급제에서 3등급이랑 다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는 9등급이지만 중간이 얼마야 그러면 3등급이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딱 빼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중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이라는 게 이제는 뭐예요? 2등급이라는 거예요. 너 몇 등급이야? 저 중간이에요. 그 몇 등급이야? 2등급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 2등급이랑 5등급제에서 2등급이랑 어때요? 다르죠. 그죠? 달라졌죠? 5등급제에서 3등급이랑 9등급제에서 5등급이랑 같은 거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몰라도 이런 건 알잖아요. 서울에 대학 가려면 1, 2등급 돼야 되는데 그거는 9등급제에서 얘기고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던 그런 학교 컷이라든지 가치 기준이 이제 좀 달라진다. 이게 일단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1등급이 좋은 건데 1등급은 10% 그러니까 100명짜리 학교라고 치면 10명이 1등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9등급제에서는 1등급 몇 명 줬냐면 4명 줬습니다. 4명. 근데 이제는 10명을 준다는 거니까 누가 좋아진 거예요?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이 좋아진 거죠. 이게 원래 몇 등급인데? 2등급. 근데 여러분의 자녀처럼 이제 고1이 되면 몇 등급? 1등급 이렇게 되니까 좋은 거예요. 왜냐? 이게 4명이잖아요. 전교 1등이라서 1등급인지 전교 4등이라서 1등급인지 대학은 몰라요. 300명짜리 학교잖아요. 전교 1등이라서 1등급인지 전교 12등이라서 1등급인지 대학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이야? 전교 1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야 대학은. 네?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1등급이 엄청 늘었죠. 엄청 늘었잖아요. 그러면은 300명짜리 학교면 전교 몇 등까지 1등급이라는 얘기예요? 전교 30등까지 1등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등급이면 전교 3등인지 전교 1등인지 모른다 그랬죠. 그러면 대학이 1등급이면 전교 몇 등으로 가져야 돼요? 1등으로 가져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1등급이 늘었어도 그렇죠? 1등급이면 그냥 전교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네가 완전히 너무 좋아진 거다. 그죠? 얘네가 완전히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억울한 거냐면 여기 11등 얘가 너무 억울해진 거죠. 왜? 나 원래 2등급인데 바뀌는 걸로도 2등급이잖아요. 여기가 원래 6%였다면 4, 6이니까 딱 10. 그래 1, 2등급은 다 1등급 돼. 이러면 좋은데 여기가 7이어서 여기 한 명이 있단 말이에요. 100명이라 그러면 300명짜리 학교면 여기 3명 있다 이 말이에요. 얘는 원래도 2등급 바뀐 걸로도 2등급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원래 건대나 동국대나 홍대 여기가 그래도 인기대학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가는 애들이 보통 내신이 여기쯤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건대나 뭐 동국대, 홍대 가는 애인데 5등급제가 되면서 2등급이 되니까 갈 수 있냐?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새로 바뀐 거의 2등급은 주로 어떤 애들이에요? 주로 3등급 또는 4등급의 절반 이상이 2등급이 된 거니까 원래 내신이 3등급이다. 전 모든 과목 3등급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대학 가기 좀 힘들죠. 그러면 경기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다 4등급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 강원도 가거나 충청도 가거나 이래요. 아니면 서울에 전문대 가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2등급이에요. 그러니 얘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얘는 내가 너한테 안 진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려고 너무 노력을 할 거고 어쩌면 12등도 노력할 거고 13등도 노력할 거겠죠. 왜냐하면 10등이랑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래서 어쩌면 8등, 9등, 10등, 11등, 12등, 13등 여기가 엄청나게 치열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조금만 잘하면 1등급이야. 그러면 의대도 갈 수 있잖아요. 나 전과목 1등급이야. 의대 갈 수 있죠? 아,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이 전과목 1등급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등급이잖아요. 아무리 1등급이 많아졌어도. 근데 내가 조금 실수했네, 조금 방심했네. 그래서 2등급이 나오면 이게 뭐야? 충청도, 뭐 경기도, 뭐 전문대 그런 애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주 발이 터질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신이 5등급이야. 내신이 6등급이야. 그러면 얘는 나는 그냥 뭐 대학은 좀 뭐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에요?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어디를 가야 되지? 재수한다고 해야 되나? 취업이 잘 되는 전문대를 가야 되나? 아니면 충청도나 전라도 뭐 이런 거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성적이잖아요. 걔네가 이제 몇 등급이라고요? 3등급이에요. 나 경기도라도 가고 싶은데 3등급이면 힘들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든 2등급에 들어가서 사실은 34등 끝에 2등급이지만 11등부터 2등급이니까 그래도 대학이 모르잖아요. 내가 34등 2등급인지 11등 2등급인지 모르니까 일단 2등급을 만들어 놓고 2등급이 되게 많으니까 2등급만으로는 못 뽑으니까 뭐 수능 최저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생기부를 좀 갖고 와라 이래서 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2등급 안에 들어가가지고 수능 최저를 맞추든지 아니면 생기부를 좀 관리해서 꼭 11등처럼 이렇게 뭐 보이게 하는 노력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2등급은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2등급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34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200명이면 68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안 밀리려고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은 여기보다 어쩌면 더 폭이 넓고 숫자가 많겠죠.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엄마 나는 초등학교 때 열심히 했잖아.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 했는데 중3 때 이제 무너지고 고1 때 뭐 여자친구 생기고 그래서 좀 무너졌다고 칠게요. 잠깐 뭐 PC방 가고 해서 좀 공부를 안 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열심히 했는데 나는 좀 그때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해도 2등급이고 안 해도 2등급인 애가 있겠죠. 네? 놀아도 2등급이고 쟤한테는 아니지. 하지만 해도 얘네는 못 이기지라는 그런 박스에 갇힌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는 진짜 공부할 맛 안 날 거예요. 놀아도 2등급인데 더 열심히 하나요? 열심히 해도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겠어요? 생기부를 관리하든지 수능 체제를 더 높은 데를 가든지 뭔가 그런 생각을 갖겠죠. 자, 결국은 나는 놀아도 1등급이 되는 애들이 존재할 거고 아니면 여기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겠죠. 여기 설명에 온 분의 자녀는 여기면 없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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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인지가 언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당연히 해야죠. 근데 나만 하나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갖고 내가 성적을 올릴게 라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9등급 제에서도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하다못해 중3 겨울방학이든 중3 때든 아니면 중학교 때든 좀 많이 해둔 애들이 확실히 고등학교 때 유리하다는 거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워낙 촘촘했기 때문에 1등급 안 돼도 2등급만 돼도 여기 가 3등급만 돼도 그래도 뭐 좀 가. 그런데 이제는 여기 너무 뭉탱뭉탱 잘라놔가지고 고등학교 입학 전에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어쩌면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애는 어디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결정하셨나요? 네? 그죠? 보통 이제 1지망이 되면 좋은데 뭐 2지망 됐네 뭐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건국대예요.
건국대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내신으로 가는 전형, 내신 커트라인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1등급이나 2등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2등급 정도 되면 건대 가는 거고 이 정도는 건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기부로 가는 전형 있잖아요. 생기부로 가는 전형은 이렇게. 왜냐면 건대만 해도 좀 특목 자사고가 좀 오니까 2등급이 좀 넘어도 이렇게 되긴 해요. 어쨌든 지금 말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아니, 생기부를 뽑는데도 내신만 알려주잖아요. 생기부가 어떤 이유는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입시의 가장 기본이 너 몇 등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돼도 너 몇 등급이야? 그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순서가 뭐냐면 작년까지 현재 고등학교는 다니는 그 학생이나 엄마는 항상 3번부터 갈까? 아니야 2번 갈까? 에이 1번 가자 이렇게 3번부터 고민을 한다 이거야. 이 동네에서 입시 결과 좋은 학교 어디야? 그래? 그럼 우리 거기 갈 수 있나? 아 거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애는 너무 착하고 여려가지고 면학 분위기 안 좋은 데 가면은 안돼. 면학 분위기 좀 좋은데 어디야? 그럼 이제 거기 가고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신 잘 딸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어디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5등급제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이 순서로 고등학교를 찾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학생이 A 고등학교를 가면 전 과목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내가 B 고등학교를 가면 1등급이 2개면 2등급이 2개, 1, 2등급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그러면 대학 가는데 왜 유리하겠어? 어디가? 다 1등급 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신 잘 나올 수 있는 학교를 가라. 그게 제 생각이에요. 두 번째, 여기 가도 1.5등급, 1등급, 2등급 반반. 여기 가도 1등급, 2등급 반반. 그럴 것 같다. 그래? 그러면 면학 분위기 좋은데 가. 어차피 내신이 비슷하면. 둘 다 비슷해요. 그래? 그럼 최근에 입시 결과 잘 나온 학교 어디야? 거기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옛날에는 3, 2, 1 이 순서로 결정했지만 이제는 1, 2, 3 이렇게. 그래서 고등학교를 우리가 이렇게 일반고 갈 거야, 특목 자사고 갈 거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고라는 거는 이제 대치동처럼 이렇게 내신 따기 어렵고 내신이 안 되면 수능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데를 교육특구라고 하고요. 교육특구에도 일반고가 있습니다. 아니 일반고예요 그냥 내신 따기가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여기 중국동 뭐 여기처럼 내가 전국이 다 그냥 일반 지역이에요. 대원여고 대원고 다 일반고예요. 여기 갈까? 아니면 뭐 대원외고라든지 국제고라든지 상상고라든지 이런 데 갈까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1등급이 원래 4%였는데 10%가 됐잖아요. 이거는 6%가 는 게 아니고 2.5배가 늘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모든 학교에 1등급을 다 더했더니 1000명이더라. 그럼 이제 몇 명이 된다? 2500명이 된다. 2배 반이 늘었다. 1등이 많이 늘었네. 그럼 2등급은 몇 퍼센트였냐면 7%였거든요. 근데 이제 24% 거의 3.4배야? 이렇게 는 거예요. 원래 2등급이 1000명이었다면 이제 한 3400명 된다. 엄청 늘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1등급이 늘었다라는 얘기는 대원 외고 가도 1등급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대원 외고 가도 2등급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일반고보다 특목 자사고로 가는 게 좋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거. 그래서 일반고보다 특목 자사고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원 고에서 다 1등급을 받은 애가 있어요. 다 1등급이에요. 근데 대원 곤지는 모르니까 그냥 일반 고에서 1등급 맞은 애야 라고 대답을 생각하겠죠. 대원 외고에서 다 2등급 받은 애가 있어요. 대원 외고인지는 모르죠. 외고라는 건 알겠죠. 과목을 보니까. 그러면 얘가 더 유리한 거예요? 얘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뭐 얘를 좀 더 좋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이 볼 수도 있죠. 그죠? 똑같이 본다고 칠게요. 또는 얘가 더 유리하다고 칠게요. 그냥 얘가 더 유리해. 일반고 5월 1등급보다 특목 자사고 5월 2등급이 더 유리해. 그럴 리도 없지만 그렇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1등급이 몇 %였어요? 10%. 2등급은 몇 %였죠? 24%죠. 두 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34%. 34%라는 건 거의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33%니까. 그럼 3분의 2는 대원외고 가도 영양가 없다는 얘기네. 맞잖아요. 대원외고 가서 3등급, 4등급, 5등급 맞으면 이건 의미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3분의 1 안에 들어야 일단 뭐 일반고보다 낫다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설마 대원외고 같은 외고에서 3등급을 얘를 1등급이랑 똑같이 치거나 2등급 똑같이 치거나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데를 갈 거면 최소한 몇 등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2등급이라는 건 뭐다? 니네 학교에서 3분의 1 안에 들어야 돼. 이 3분의 2에 드는 순간 학교과는 못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9등급제에서도 대원외고 갈 때 5, 6등급 할 줄 알고 가는 애가 어디가 있어요. 빗 맞아도 3등급 하는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7등급 하고 이러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는 특목 자사고를 가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칭찬에 강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너 잘한다. 그렇지 나 잘하지? 근데 더 잘하는 거 보여줄게. 그래서 잘한다 할수록 더 잘하는 애인지 너 별론데? 그러면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실력 발휘가 덜 돼서 내가 보여줄게. 너 쟤보다 못하잖아. 내가 쟤 이긴다니까 보여줄게. 그런 오기가 있는 아이인지 이걸 보고서 이런 애면 여기 가고 이런 애면 여기 가라는 게 생각이에요. 근데 엄마들은 자기 애가 다 오기가 있는 줄 알아요. 정말 그래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애가요 늘 100점 맞는데 98점 맞으면 운다는 거예요. 밥 안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기 있냐 이런 거. 그거는 아니고 100점 맞았을 때 칭찬은 98점 맞았어. 그만큼 못 받으니까 그게 억울해서 오는 거지. 그게 오기는 아니에요. 오기는 어떤 거냐면 남하고의 경쟁에서 졌을 때 내가 그 학생을 이길 때까지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내가 쟤를 이기는 그 순간까지 묵묵하게 견뎌내는 게 오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봐봐야 10명 중에 1명이에요. 10명 중에 9명이죠. 근데 진짜 여러분의 자녀가 얘라고 칠게요. 얘가 일반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잘하는 거 없잖아요. 내가 좀만 해서 다 1등급이잖아. 그럼 얘는 누구랑 경쟁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경쟁이 안 되잖아요. 다 1등급이니까. 그래서 뭐야, 쟤가 게임을 잘해? 내가 게임으로 널 이겨주겠어. 내가 널 게임으로 이겨주겠어. 그럼 게임에 빠져들어요. 얘는 무슨 계속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면학 분위기 좋은데 넣어주는 거예요. 너보다 잘하는 데 더 많아. 너 거기 가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어때요? 좀 들을만 하세요? 네. 왜 이렇게 안 오셨지? 자, 이 동네 중학교 제가 학원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용복중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이중 이 정도 얘기하고 건대부중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몇 개 더 넣었어요. 왜? 여기 보세요. 이게 이렇게 과목이고 이게 학교 이름이에요. 평균은 여러분이 아는 그 평균이에요.
어때요? 평균이 80점, 60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90점 넘은 애들을 A 주잖아요. 그거의 비율이에요. 35점. A 맞은 애가 100명 중에 35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대원국제중 50명, 건대부중 40명, 20명, 10명. 여기 보이시죠? 근데 여기 뭐예요? 60점에서 69점 사이? 여기 빵점에서 59점. 우리 중학교는 빵점에서 59점이 100명 중에 36명. 동대구 여중은 100명 중에 29명이 빵점에서 59점. 어때요? 이렇게 조그만 학교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를 보면 연합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잖아요. 이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영어를. 그래서 여기가 너무 조금이에요.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른 지역 어디나 다. 여기가 너무 조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더 하는 거고. 여기 좀 많죠? 두 개 더 하면. 그죠? 그거 너무 조금이에요. 취미 너무 어렵다.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동네 고등학교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표준편차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의 자녀 때부터는 표준편차가 사라져요. 사라지니까 결국 평균 이거 똑같이 생긴 거죠? 중학교랑 똑같이 맞는 겁니다. 아니 원래 표준편차 이때가 왜 없어진 거야? 표준편차를 보면 얘네 고등학교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도요. 몇 년 전까지 표준편차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인 학교네. 이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이 모인 학교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성적표에서 표준편차를 없애버렸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없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적표에서 표준편차라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는 아직 있어요. 근데 표준편차가요. 18이 넘어가면 일반고예요. 그리고 12하면 전국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교예요. 동네에서 어정쩡하게 잘하면 한 13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녔던 대학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안 보는 대신에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 안 알려줬거든요. 근데 표준편차 대신에 이제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대학이 뭘 보겠어요? 얘네 학교 수준을 봐야 될 때는 A가 몇 명이야 이렇게 보겠죠. 여기 뭐야? A가 무슨 90점 넘는 애가 75명이야 100명 중에 이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뭐야 10명도 안 돼 이런 게 있겠죠. 여태까지는 상관이 없었어요. 대학이 점수를 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건 작년 데이터고 여러분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이게 많으면 일반고 이게 조금이면 공부 좀 하는 학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원고 같은 경우에 내년에 시험을 어떻게 내겠어요? 좀 쉽게 내지 않을까요? A가 너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A가 너무 없잖아요. 이게 뭐야 얘네 뭐 다른 거 좀 볼까요? 40, 80년. 대원고 시험 게으르네. 내년에 이렇게 했어요? 내년에 예상. 보이시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는 이런 관리를 할 거다. 왜?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만 성적표에 나오니까 대학이 모르니까 시험을 어렵게 내도 상관이 없잖아요. 등급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여기 빠지고 여기 들어가니까 뭐 학교에서 이제 90점, 80점의 비율을 좀 신경 쓰게 해야 되고 여기에 비율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조금 쉽게 낼 가능성이 있죠. 어차피 1등급 4명에서 예를 들면 이제 10명이니까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당장 여러분의 자녀부터 시험이 갑자기 쉬워지기는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문제 내는 그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게 1년, 2년, 3년 이게 지나면 조금 더 이제 A를 많이 주고 좀 줄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은 수행평가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어차피 오늘은 여러분이 입시를 제대로 알고 대학을 어떻게 갈까를 준비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저런 거를 하는 거야. 대학에 갈 때는
아, 입시가 저런 게 있구나. 우리 애는 어떤 걸로 하면 좋겠냐. 그냥 그 정도 윤곽만 오늘 잡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중에 이 수행평가라는 게 엄청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내신 성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신이 뭔지는 안단 말이에요. 아마 그게 9등급제든 뭐 5등급제든 어쨌든 뭐 알게 되는데 여러분은 수행평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숙제는 해봤지만 숙제는 뭐 잘하면 잘했어, 뭐 못하면 나와, 뭐 몇 대 맞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숙제가 수행평가라는 거예요. 뭐 내라 이것도 수행평가고 뭐 토론도 수행평가고 나와서 발표도 수행평가고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런 거에 점수를 줘요. 중학교 때 해보셨죠? 그래서 그 점수를 주는데 그 점수를 중학교 때는 수행평가를 못해도 중간 기말을 잘하면 엄마 나 시험 잘 보잖아. 내가 수행평가는 좀 못했어. 괜찮지? 그래서 B야. 괜찮잖아. 어차피 대원고 갈 건데. B 맞으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수행평가를 못해도 괜찮았죠.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등수에 직결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1, 2등급 거기 왔다 갔다 하거나 2, 3등급 왔다 갔다 하는데 수행평가에서 진짜 1점이라도 깎여갖고 밑에 떨어지면 좀 울잖아요. 자, 볼게요. 이수 단위가 4 이렇게 돼 있는 건 이제 이수 단위가 일주일에 몇 번 배우냐 그 말인데 이수 단위라는 말이 이제는 학점 이렇게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4학점이야 그러면 일주일에 4번 배워 이 말이에요. 2학점이면 일주일에 2번 배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필평가가 종이에 쓰는 거, 수행평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몇 대 몇이냐? 60대 40 엄청 높네요. 또는 50대 60 이렇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25, 30 하다가 뭐 요즘은 기본이 40이에요. 엄청 높아졌죠? 자, 그래서 이거 2학교 아니니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보세요. 자, 그래서 지필평가는 2번으로 한다. 왜? 중간 기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객관식, 선택형은 오지선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게 논술형은 이제 뭐 주관식이나 서술형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영어 수학이 보통 그런 게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다 그러면 60점, 40점인데 반반이니까 30점, 30점으로 계산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중간고사에서 100점 맞았잖아요. 그러면 30%로 환산하니까 30점이 되는 거고 기말고사에서 90점 맞으면 30%로 환산하면 27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60점 만점에 몇 점이냐? 57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행평가가 40점이 나요. 기말고사에서 10점이나 틀렸지만 사실은 3점밖에 안 깎인 거죠. 그런데 수행평가가 몇 점이냐? 40점입니다. 이게 뭘 내는 거일 수 있고 발표도 있고 뭐 선생님이 알아서 그냥 시점하는 거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거 내라 그랬는데 안 냈다? 5점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만점하고 기말고사 10점 깎여서 3점밖에 안 깎였는데 이거 내라는데 안 내면 5점 깎이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1, 2등급 왔다 갔다 하고 2, 3등급 왔다 갔다 할 때는 엄청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중간, 기말 그 앞뒤로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결국 뭐예요? 중간고사 보기 전에 수행평가 해야지. 중간고사 보지. 또 수행평가하지. 기말고사 보지. 또 수행평가하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목은 5번에 걸쳐서 평가를 하고 어떤 과목은 3번에 걸쳐서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영수 보면 4번, 3번. 비율은 60대 40. 사회랑 과학도 60대 40, 50대 50. 40 밑에가 없네요. 그죠? 보통 2개나 3개. 결국 뭐예요? 전과목이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 수행평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떤 애는 위에 뭐 형이나 누나가 있어서 수행평가 도와주는 집도 있죠. 엄마가 해주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다른 말로는 엄마 숙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내가 해야 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아싸 나 혼자 다 좋다 이래요? 아 뭐야? 나한테 다 도와주는 사람 있어. 나만 혼자 해야 돼. 짜증나.
뭐 힘들어. 중학교 때는 짜증나 이거지만 고등학교 때는 입시가 걸려 있으니까 짜증나 정도가 아니에요. 성질 낸다고요. 왜 없냐고 우리 집은. 이해되시죠? 근데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 법, 독서, 탐구라는 게 무려 25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책을 30권 리스트를 주고 이 중에 하나 읽어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써와 그게 25점입니다. 그럼 책 읽는데 시간이 애들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쓰는데 시간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잘하려면 시간 더 많이 써야겠잖아요. 그럼 이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중간 기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닐 거잖아요. 여기 다 이거 한다고 중간 기말고사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건 없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행평가는 공부가 아닌데 내신 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중간 기말을 잘하는 애는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를 못해, 중간 기말을 못해. 그러면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확실하게 만점을 맞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수행평가가 벌써 40점, 50점인데 60점 안 되는 애들이 20, 30% 된다는 얘기는 수행평가도 안 한다는 얘기고 중간, 기말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애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면학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전 과목에 걸친 수행평가를 2개, 3개씩 하려면 공부 시간이 부족해요.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시험에 뻔히 날 거를 알면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려운 걸 못 풀었어? 그럼 어려운 걸 못 푸니까 좋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학습, 심화학습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을 왜 하는 거냐면 선행학습이라는 게 뭔가요? 미리 하는 거죠. 왜 미리 해요? 그러면 나중에 안 해도 돼요. 심화학습은 뭐예요? 어려운 거 푸는 거죠. 어려운 거를 왜 미리 풀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려운 문제를 조금 덜 풀어도 됩니다. 결국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선행과 심화를 해왔던 거예요. 우리 애가 선행 심화를 안 했지만 고등학교 가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면 선행 심화를 부족하거나 안 했더라도 중간 기말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행은 언제 하냐고. 수행은 다른 애들이 선행과 심화를 해놔서 여유있게 수행평가를 할 때 우리는 선행과 심화가 부족하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행은 언제 하냐고. 수행하면 공부는 언제 하냐고. 그래서 애들이 지쳐서. 근데 이게 1등급, 2등급에서 9등급이 촘촘한 게 아니라 뭉텅뭉텅 잘라놔서 이 경계선 어딘가에 있는 애들은 수행평가를 깎일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뺏겨서 그것도 괴롭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예비 고1이니까 지금 이제 좀 있으면 11월, 12월, 1월, 2월 결국 4달 남은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 4달 동안 엄청난 준비를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엄청난 준비를 할 시간이 좀 부족해. 왜 다른 애들은 여름방학 붙어 있는데 다른 애들은 중3 올라가는 중2 겨울방학 붙어 있는데 우리 애는 너무 짧지 않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라도 열심히 해놔야지. 여기를 잘해놓으면 학교 가서 중간고사 공부 수행평가는 좀 쉽게 하면서 어떻게든 잘했어. 그러면 진짜 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라도 기말고사를 어떻게든 해내겠죠. 근데 중간고사 이미 망쳤어. 그럼 벌써 에너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씨 중간 망쳤네. 기말 잘해봐야 본전이네. 그게 되죠. 그러니까 이 4개월 동안 일단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물론 기말고사니까 1학기를 다 해야 되지만 너무 역량이 부족하다 우리에는. 그러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어떻게든 이번에 좀 잘 준비해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입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조금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예비 고1 엄마가 입시를 잘 안다고 해서 입시 준비를 고1 때부터 뭐 막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수행평가. 아, 그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거 하다 보면 공부 시간 뺏기는구나. 그래서 공부를 미리 해둬야 되는구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아, 내신을 좀 잘 받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거. 그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야, 이 말이에요. 자, 입시 전형을 좀 보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을 가는 방법, 그 방법을 전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입시 전형은 대학에 가는 방법 또는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방법, 이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결국 대학을 가게 될 거다. 여기 빠진 게 뭐가 있냐? 특기자 전형. 예를 들어서 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땄네. 뭐 어디 콩쿠르 가서 뭐 2등 했네. 뭐 이런 거. 또는 뭐 어학 특기자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다음 또 하나 뭐냐 하면 뭐 유공자의 자녀냐 농어촌이나 이런 특별 전형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 빼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학생부란 말이 뭐냐면 학생부라는 말이 우리가 생기부라고 하는 그 말 같은 단어예요. 교과라는 말이 뭐냐면 내신이란 말.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무슨 말이냐? 생기부에서 내신으로 뽑아줄게 그 말이에요. 생기부에 뭐가 있냐면 내신이랑 활동이랑 두 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부를 종합적으로 볼게 이 말은 생기부에 적힌 내신이랑 활동을 볼게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논술 전형은 논술 시험 봐서 그 성적으로 뽑을게 이 말이고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 뽑을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만 봐도 아 생기부에서 내신 생기부 다 보는 거고 논술이고 수능이야 이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내신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 네 개가 조금씩 달라요. 중요한 거죠. 얘 중요해요. 얘는 중요하진 않아요. 얘 볼까요? 얘는 수치, 숫자만 본다. 그래서 너 몇 등급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다 1등급이에요. 너는 저 다 2등급이에요. 그럼 네가 이긴 거야. 대원해군데요. 됐고 네가 이긴 거야. 학교고 동네고 상관없어. 얘가 어느 학교인지 알 수도 없지만 저 우수한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이런 거 다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숫자만 봐도 몇 등급이냐. 그래서 내신 따기 좋은 학교를 가야 돼요. 일단은 두 번째 그럼 활동은 안 보냐? 안 봅니다. 내신만 봐요. 근데 7개 대학은 좀 봐요. 7개 대학은 봐요. 그 대학이 어디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방 거점 국립대, 경북대, 부산대랑 서울에 뭐 몇 개 대학이 있는데 어쨌든 내신이 안 좋으면 활동 좋아 소용없어요. 근데 활동을 보는 건 뭘 보냐면 제 생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얘가 내신이 너무 좋아. 그래서 뽑았는데 얘가 다니고 싶은 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얘는 뭐 예를 들면 기계공학, 로봇 막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거기는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환경을 썼다고 해요. 그게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전과시켜줘. 안 돼. 그럼 반수한다. 뭐 이러니까 얘가 진짜 환경에 관심이 있었던 애니까 이렇게 보고서 왜 기계네. 그러면 얘는 꽂지 말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뭐 들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빼놓고는 뭐 다 등급이 없는 그런 아까 파란색 과목만 들었어. 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과목 안 두고 맨 내신 따기 쉬운 과목만 들은 것 같아. 그런 거를 좀 벌리기 위해서 미리 연습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내신도 중요한데 내신은 어떻게 보냐? 가치로 본다. 너 몇 등급이야? 1등급이야. 너 몇 등급이야? 2등급이야. 그러면 니네 학교 수준 어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얘는 딱 보니까 외고네. 공부 엄청 잘하는 외고네. 거기 2등급이네. 이거는 얘 일반고 1등급이네. 그럼 그냥 비슷하다고 해주자. 자, 그럼 이걸로 볼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얘 외고네. 공부 엄청 잘하는 외고네. 근데 3등급이네. 그런 의미가 없어요. 영어로만 뽑잖아요. 외고. 영어만 잘해서 간다 보세요. 다른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를 본다. 당연히 활동도 가치를 보는 거죠. 무슨 가치? 너 무슨 과에 원서냈어? A학과에 냈어? 그럼 너 A학과에 평소에 관심 있었나 해보자. 또 B학과에 관심 있었는데 근데 왜 오는 거야? 이거 보면 이해되시죠? 논술이나 정시는 내신이 그닥 중요하지도 않고 활동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몇 개 대학만 본다고 돼 있는데
면접은 보는 대학이 있고 안 보는 대학이 있고 논술이 당연히 중요하고 수능이 중요하고 이게 최저 이렇게 물음표 되어 있는 게 뭐냐 수능 최저라는 말이에요. 수능 최저는 원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학력 기준이다. 학력. 너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 기준을 내가 세팅을 할 테니까 그 기준을 넘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 내신으로 뽑을 건데 수능 최저가 있다는 얘기니까 수능을 봐. 너 생기부를 뽑을 건데 일단 수능은 봐. 너 논술을 뽑을 건데 일단 수능을 봐. 봐서 우리 학교는 그렇게 인기 있는 대학이 아니니까 수능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렇게 5개 보거든. 이 중에서 2개 영역 합이 7 만들어. 3등급 하나, 4등급 하나 이렇게 만들어.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걸로 뽑아줄게 이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저는 2개 합이 4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해도 뽑아주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준일 뿐이에요. 넘었냐 안 넘었냐. 근데 어떤 대학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세종대 뭐 이 정도면 2합 5 정도 돼요. 뭐 건대 정도면 뭐 2합 4 정도? 또는 홍익대는 3합 8, 중앙대 3합 8, 뭐 고려대 뭐 4합 뭐 8, 뭐 이 정도. 약대는 뭐 3합 5, 의대는 3합 4.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인기 있을수록 수능 최저가 올라간다. 근데 수능 최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걸 좀 못해도 되겠죠. 기준이 빡세니까.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모델을 뽑는데 못생겨도 돼. 키는 일단 커야 돼. 그러면 일단 아무리 잘생겨도 키가 작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키가 커야 뭐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런 게 요거에는 있을 수 있다. 없는 대학도 있고 있는 대학도 있다. 현재. 그러나 지금은 9등급제니까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지만 이제 5등급제가 되면 1등급도 이만큼 2등급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만 갖고 뽑기는 좀 애매하다. 얘 좀 볼까? 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어도 수능이라는 걸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고려학원에서 설명이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제가 고려학원 말고도 다른 데 설명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어때요? 잘하죠? 못해요? 잘하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도 많이 해달라고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설명회를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주는 학원이 있습니다. 무조건 돈 준다고 막 가진 않아요. 어떤 학원을 안 가냐면 제가 물어봐요. 원장님하고는 모의고사 가르치나요? 아니요? 그럼 안 가요. 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안 가르치는 데 가서 수능 최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학원 다니지 마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근데 고려학원은 모의고사를 열심히 가르친다. 근데 이 모의고사라는 게 꼭 수능 최저가 아니라 요즘은 내신도 모의고사 문제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잘 가르치려면 모의고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요번 뭐 3월 모의고사가 결국 중간고사에 나고 요번 6월 모사가 기말고사에 난다고 이렇게 하고 또 그래서 모의고사를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냐 이제 이걸 보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고려학원은 그게 잘한다. 여러분이 그걸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좀 미끄러졌는데 이게 수능이고요. 이게 수능인데 수능이 이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정시로 가는 게 아니어도 수능 최저를 위해서라도 이 수능을 잘하기 위해서 3월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되는 거고 이 3월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부터 이 모의고사를 열심히 우리가 훈련을 시킨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EBS에서 50% 연계되는 교재가 있으면 이런 것도 훈련을 하는데 어쨌든 수능 최저라는 걸 위해서는 저런 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 부분이 학교에서 가르치진 않아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가르치진 않죠. 그러니까 작년 모의고사, 재작년 모의고사 풀어봐 하고 가르쳐주고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혼자 하든지 뭐 학원을 다니든지 해야 이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능이 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던 그런 수능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국어, 영어, 수학, 한국, 한국사 이렇게 있는데 한국사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하다는 게 그냥 뭐 3, 4등급만 맞으면 다 만점짜리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국어는요 이렇게 공통과 하나를 택해야 되고요. 수학도 이 두 개는 무조건 뭐 요 중에서 하나. 탐구는 사회 중에서 두 개를 고르든 과학 중에서 두 개를 고르든 사회 하나 과학 하나를 고르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갈 때는 선택 없어. 그냥 다 무조건 이거 보는 거야. 무조건 이거 보는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선생님 저는 체육학과 갈 건데 수능 뭐 봐요? 그냥 이거야. 기계공학과 의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저 수학을 못해도 문과 갔는데 그럼 이걸 보통 보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의대나 뭐 기계공학과 가야 돼. 그럼 보통 이거나 이걸 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이거예요. 이름이 달라졌지만 얘란 말이에요. 이렇게 문과 애들이 보는 수학을 의대 가는 애들 보고 기계공학 가는 애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못한다고 문과로 도망가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사회 두 개 봐야지 과학 두 개 봐야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무조건 사회 하나 과학 하나 보는 거야. 무조건 사회 하나 과학 하나 보는 거야. 근데 이 사회랑 과학이 몇 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냐? 고1 교과서예요. 고1 교과서. 그러니까 어때요? 교과서의 내용은 쉽겠죠? 아니, 당연히 고1 거니까 쉬울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몇 학년 거예요? 이거 다 고등학교 2, 3학년 교과서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1 걸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이 쉬우니까 수능은 1등급에서 9등급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수능이 쉬워지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이거의 예시 문제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문제라는지 모르잖아요. 예시 문제를 이제 공개했거든요.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지.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렵네. 예를 들어 지도가 나왔어. 그러면 이 지도에 나온 지역의 어떤 특성을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여기에 역사를 섞어서 물어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네. 그런 느낌이 들었다. 난 과학을 못하는데 큰일 났네. 난 사회는 못하는데 큰일 났네. 봐야 돼. 그런 게 있더라. 그건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입시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만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자녀는 수도권의 대학을 갈 거냐 지방으로 갈 거냐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더군다나 예비 고일이니까 수도권이 아니라 어쩌면 인서울 또는 어쩌면 뭐 건대 이상, 종대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 일단 수도권부터 볼까요? 이 교과가 내신이란 말이라고 했죠.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21명을 뽑고 중합이 생기부라고 그랬잖아요. 생기부 다 본다는 거죠. 100명 중에 29명을 뽑고 수능으로 23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논술들이 그렇지. 이쪽은 컨셉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난 내신만 해야 되겠다. 나는 그냥 내신만 해야지. 나는 수능도 안 하고 수능 최저도 나는 없고 생기부도 관리하라고 난 내신만 해야지. 그래서 이걸로 가면 좋은데 만약에 수능 최저 있어. 이러면 못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좀 내신이 별로야. 그러면은 그럼 생기부로 갈 수 있냐? 수능으로 갈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한 적이 없네. 그럼 결국 어디 가요? 지방 거기가 이걸 보고.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하면 그 대학을 이걸로 갈 수 있는지 못 갈 것 같아? 그럼 이걸로 가는 거지. 이걸로 가는 거지. 고3 때 결정하면 무슨 거죠? 고3 때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 되겠어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1 1학기 성적이 나오면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려학원에 다니면 제가 만들어줬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입시 맵이라고.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보는 것처럼 아이 성적을 집어넣으면 어느 대학 간다는 걸 찾아주는 입시 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고려학원이 이제 그걸 써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성적으로 이걸 해줄 거거든요. 그거 기대해 보시고요. 근데 이제 인기 대학은 수능으로 더 많이 뽑아요. 아까 33%가 아니라 40%. 근데 수시에서 어떤 애가 여러 군데를 붙어서 안 오고 그래서 결국 이쪽으로 5명에서 10명 넘겨요. 애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하고 가는 거예요. 9등급제에서도 그렇고 5등급제에서 대원하고 가는 거예요. 대신 안 좋아? 여러 가지 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요. 일반고 학생도 어쩌면 이걸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려학원에 다니는 애들 중에서 그걸로 가는 애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자료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정원이에요. 몇 명 뽑는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어차피 다 100명이라고 치면 100명이라고 치면 내신으로는 한 13명, 10명에서 13명 뽑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안 뽑아요. 근데 9등급제에서 저런 거고 5등급제에서도 저렇게 뽑아요. 근데 1등급이 제가 2배 반이 늘었다고 그랬죠. 야, 내신으로 가는 거 빡세겠다. 1등급 너무 많아. 생기부로 뽑는 게 한 35명 정도 됩니다. 얘보다 한 3배 정도 됩니다.论수로는 한 9명 정도. 얘랑 비슷해요. 수능으로 40명에서 45명 뽑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몇 명 긁어 모아서 일단 5명, 10명 넣어주니까 얘가 제일 많이 넣는 거고 그다음에 얘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균형 잡힌 시선이 중요해요. 일단 논술을 뺀다 치더라도 내신으로 하는 건 한 10명, 얘 30명, 얘 40명 이걸 제일 많이 뽑는 거구나. 이 정도 대학 가려면 그러면 여기는 재수생들도 오고 특목 자사고 애들도 오니까 이왕이면은 이걸로 가는 게 제일 좋고 걔네들은 안 오니까 그다음에 특목 자사고 애들도 여기 오니까 이거랑 이거는 특목 자사고랑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반 높이를 했는데 1등급이 10%나 돼서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입시가 만만치 않아요. 고교학점제가 되는 거에서 안 가는 애들은 그냥 빨리 포기하는 거고 되는 애들이 빨리 준비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걸로 가는 게 유리한지 이걸로 가는 게 유리한지 이걸로 가는 게 유리한지 어디쯤 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모니터링을 시험 볼 때마다 1학기 끝나고 2학기 끝나고 1학기 끝나고 2학기 끝날 때마다 계속 저걸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덮어놓고 맨날 내신만 하다가 큰일 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경쟁률인데 한 13명 뽑는 건 10대 1, 한 30명 뽑는 건 한 15대 1, 10명 뽑는 건 60대 1, 한 40명 뽑는 거 한 5대 1. 그래서 정시가 생각보다 수능 잘하는 애는 다 올 것 같은데 낫네. 왜? 수시에서 합격한 애들 중에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에 붙은 애들은 정시에 원서를 낼 수가 없어요. 수시에는 내 힘으로 떨어졌는데 붙은 애가 안 와서 대신 뭐라고 추가 합격자 대상자만 되더라도 원서를 못 낸다. 그래서 정시로 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애들이 많은 거야. 근데 일단은 여러분의 자녀는 일반 지역의 일반 고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잘 따는 학교를 가서 일단 얘를 가거나 아니면 내신이 좋은 애들은 생기부 관리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가거나 이게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